여름 물놀이 하면 떠오르는 워터파크, 그 중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로 대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베이를 더욱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정보들로 준비물부터 놓치면 안 되는 꿀팁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3, 2, 1. 먼저 캐리비안 베이에 가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에버랜드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앱 안에서 이용권 구매부터 지도, 어트랙션 정보, 음식점 정보, 락커나 구명조끼 같은 편의시설도 앱에서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어서 방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꼭 설치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용권은 제휴카드 할인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저렴한 편인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가 제휴카드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역시 에버랜드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만 앱에서는 예약이 하루 전날까지만 가능한데 혹시 전날 예약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장 매표소에서 당일 제휴카드 할인이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휴카드가 없다면 통신사 할인이나 학생 할인, 티켓 사이트 등등 다양한 예약 방법이 많으니 비교해보시고 더 저렴한 이용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가기 전에 준비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이런 지퍼백 챙겨 오시면 좋고요. 여기 갈아입을 옷 챙겨 오셔서 이제 나갈 때 옷 젖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뭐 젖을 만한 거 넣고 옷 갈아입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치타올 하나 챙겨오면 좋습니다. 이거 수건이고요. 수건이 캐리비안 베이는 대여로가 있습니다. 대여로가 제가 알기로 5,000원인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건 챙겨 오시는 거 좋고요. 캐리비안 베이는 물이나 음료가 반입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유리병만 아니면은 다 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챙겨 오시면 좋고요. 또 물놀이 하고 나면은 갈증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캔모자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 안에 음식 도시락이 아니고 여기 이제 과일을 넣어왔거든요. 씨 없는 과일은 반입이 가능해요. 음식물은 기본적으로 안 되긴 하는데 씨 없는 과일들은 챙겨와서 반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바나나랑 사과, 파인애플 이런 거 챙겨와서 안에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허기질 때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약간 당 떨어질 때 당 보충해주면은 과일 먹으면서 쉴 수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쿠아 슈즈 같은 거 캡에서 진짜 필수거든요. 땅이 생각보다 많이 울퉁불퉁한 데도 있고 햇빛 셀 때는 바닥도 뜨거워서 이런 아쿠아 슈즈는 꼭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샌들 같은 거 찍찍이 있는 걸로. 휴대폰 이제 방수팩 같은 것도 챙겨 오시면 좋거든요. 이거 안쪽에서도 살 수 있는데 안에서 사면 또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런 거 미리 다이소나 이런 데서 사오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방수 케이스를 쓰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 촬영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김서림 이런 것도 없어서 저는 사실 방수 케이스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방수 케이스나 방수팩 같은 거는 미리미리 챙겨 오시는 게 좀 돈 절약하는데 좋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저는 맥세이프로 챙깁니다. 요거 뭐 제가 워터밤이나 이럴 때도 자주 챙기는 거긴 한데 방수 케이스를 저는 쓰다 보니까 이거 충전구 열고 닫는 게 좀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맥세이프 보조 충전기로 요것도 그 아까 저기 지퍼백 안에 넣어 놓으면은 젖지 않게 잘 보관해서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리고 옷은 이렇게 래시가드나 수영복 복장 아무거나 다 입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크림, 저는 뭐 선스틱도 챙기고 여기 뭐 또 크림으로 된 선크림도 챙겼습니다. 아무래도 햇빛이 세니까 선크림은 꼭 가지고 다니면서 덧발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물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들어가면서 동선 한번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캐리비안 베이의 주차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무료 주차장은 가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캐리비안 베이와 거리가 꽤 있어서 주차 후 셔틀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짐 들고 가다가 시작부터 더위에 지칠 수도 있는 단점이 있고요. 발렛 파킹은 25,000원에 정문 입구 발렛 파킹존에 내려서 키만 맡기면 정문 주차장이 만차여도 주차를 편하게 대신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출차 시에는 위치를 안내받아서 직접 출차를 해야 합니다. 정문 유료 주차장은 입구와 가까워서 걸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가격은 원래 15,000원이지만 카카오 T 앱으로 결제 시 만원으로 할인이 돼서 저는 이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캐리비안 베이는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되지만 입구 바로 옆에는 음식물 보관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내 보관함, 냉장 보관함이 있고요. 기본 사이즈의 보관함은 무료이고 특대형 사이즈의 보관함은 6,000원입니다. 의자는 없지만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도 1시간에 1,800원 정도로 대여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캐리비안 베이 입구 도착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짐 검사하고 있거든요. 짐 검사하고 들어가 볼게요. 짐 검사 무사히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반입 안 되는 거는 사이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들어오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짐 검사를 하고 입장을 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베이코인 충전소인데요. 솔직히 이거 충전 안 하셔도 됩니다. 캐리비안 베이 내에서 카드, 삼성페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오픈런 할 때 주말 같은 경우는 줄이 길 때가 많은데 여기서 충전한다고 시간 버리지 마시고 쿨하게 패스해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락커는 실내 락커와 실외 락커인 웨이브 락커가 있는데요. 실내 락커는 5,000원이고 웨이브 락커는 작년까지만 해도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원으로 올라서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굳이 추천하자면 동선상 웨이브 락커가 식당이나 어트랙션에서 더 가깝긴 합니다. 비치 체어나 빌리지를 예약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비치 체어는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결제를 하면 티켓이 나오는데 이 티켓을 발급받아서 비치 체어를 이용할 수 있고요. 비치 체어 사용 가능한 위치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위치에서 비치 체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런 홈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제 자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자리를 옮기고 싶으면은 여기 안에 넣어놨던 거 빼서 다른 자리로 가서 또 끼워서 넣으면은 하루 종일 이용 가능합니다. 앉거나 누워서 쉬기도 좋고 간단한 짐 놔두고 뺐다 꺼냈다 하기에도 편하고 파도풀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애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작년에 비해 가격이 꽤 오르긴 했네요.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한다면 빌리지를 예약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격은 20만원대부터 40만원대까지 다양하고 사악한 가격이지만 가족이나 친구끼리 단체로 여러 명이서 방문을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생각해 볼 만한 좌석입니다. 캐리비안 베이의 어트랙션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픈런을 한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는 곳, 바로 캐리비안 베이의 1등 어트랙션 메가스톰입니다. 왜 오픈런을 해서 바로 달려가야 하냐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오픈런을 해도 조금만 다른 거 먼저 한다고 한눈을 팔고 꿈을 대면 대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중에 되면 기본 대기 시간이 2시간이 넘는 인기 어트랙션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같은 거 있으면 여기 넣어놓고 탑승하면 된다고 합니다. 타보시면 메가스톰이 괜히 1등 어트랙션이 아니라는 걸 느낄 겁니다. 캐비 방문하신다면 꼭 탑승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늦게 방문했지만 대기시간이 긴 걸 못 참겠다 하시면 플래닛이라는 하이패스 탑승권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 1회 탑승에 2만원이 좀 넘는 가격인데 구매를 하면 입장을 해서 메가스톰을 바로 탈 수 있습니다. 다음 추천 어트랙션은 아쿠아루프입니다. 아쿠아루프는 대기시간이 엄청 긴 편은 아니어서 나중에 타도 되지만 꼭 타봐야 하는 이유는 메가스톰과 아쿠아루프는 현재 한국에서 캐리비안 베이에만 있는 어트랙션이기 때문입니다. 아쿠아루프는 롯데 워터파크에도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아쿠아루프는 캐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입구에서 제트팩이라는 슬라이드를 받아서 착용 후 올라가면 이렇게 관짝 같은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괜히 들어왔다고 한 3초 동안 후회하면 밑에 문이 열리면서 체감속도 90km의 속도로 미친듯이 떨어지면서 360도까지 돌면서 순식간에 도착합니다. 근데 타고 나면 또 너무 재밌어서 또 타고 싶고 올라가면 후회하고 반복하는 어트랙션입니다. 이게 약간 진짜 자이로 드롭 처음 떨어질 때랑 비슷해. 한 2초 동안 소리 못 지르고 으아 하다 보니까 도착했던데, 약간 그 느낌이야. 심장 놔두고 막. 근데 재미는 있어. 다음은 워터봅슬레이입니다. 워터봅슬레이는 2개의 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번 코스는 직하강, 2번 코스는 곡선으로 2번에 걸쳐 하강합니다. 개인적으로 스릴은 1번 레인이 더 있는 편이고 사람도 1번 레인이 인기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장난 아닌데? 진짜 수직 낙하하는 줄 알았어. 떨어질 때 이게 동굴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바퀴가 보이거든요? 그때 진짜 약간 멈췄어. 일시정지 화면이 딱 보였어 나한테. 와, 스릴 장난 아닌데요? 개꿀잼. 다음은 같은 위치에 있는 타워 부메랑고와 타워 레프트입니다. 타워 부메랑고는 이렇게 U자로 된 수직 벽면을 빠르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짧지만 강력하고 붕 뜨는 무중력감을 느낄 수 있고, 타워 레프트는 곡선으로 된 코스들을 와일드하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코너링과 상대적으로 긴 시간으로 어트랙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타워 부메랑고가 인기가 조금 더 많고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스릴을 좋아하시면 오픈런을 해서 메가스톰을 타시고 타워 부메랑고를 두 번째로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와일드 블라스터입니다. 1092m로 국내 워터 슬라이드
슬라이드 중 최장 길이에 속하는 워터 슬라이드인데요. 그런 만큼 탑승 시간도 긴 편이고 역추진 급류 코스로 빠른 물살과 함께 상승 하강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 올라갈 필요도 없이 2인용 튜브를 타고 올라가서 탈 수 있습니다. 회전율이 좋지 못해 대기시간이 긴 편이니 오픈하면 일찍 탑승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5m 깊이, 실외 8m 깊이의 다이빙 풀이 있는데 여기서 또 자유롭게 점프를 해서 다이빙을 하면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니 다이빙 풀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하는 다이빙이 처음 해본 건데 라이프 가드님 설명을 듣고 뛰니까 무섭진 않고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서핑을 좋아하시면 거센 인공 파도에서 서핑 체험을 할 수 있는 서핑 라이드 존도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를 추천드리자면 우선 실내에 위치한 퀵라이드 바디와 퀵라이드 튜브가 대기시간도 짧고 무섭지 않아서 적당히 타기 좋습니다. 퀵라이드 바디는 튜브 없이 맨몸으로 타는 슬라이드이고 퀵라이드 튜브는 1인용, 2인용이 있는데 튜브를 타고 슬라이드를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회전율이 좋고 대기시간도 10분에서 30분 사이라서 가볍게 타기 좋습니다. 놀이기구 타는 게 부담되고 가벼운 물놀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대한 해골 바가지에서 2.4톤의 물이 한 번에 떨어지는 어드벤처 풀에서 즐기는 물놀이, 550m 길이의 유스풀에서 편하게 물결을 따라 떠다니거나 튜브 위에서 놀 수 있는 유스풀도 있습니다. 성인은 유스풀에서 구명조끼는 없어도 되지만 120cm 이하 어린이는 구명조끼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캐리비안 베이의 메인 파도풀입니다. 파도풀은 성인도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여서 대여를 해야 되는데요. 대여 비용은 8,000원이고 앱으로 예약, 현장 대여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오전부터 줄 서서 빌리지 마시고 어트랙션을 다 타고 오후에 빌리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최대 1.6m 수심, 최대 파도 높이 2.4m로 잔잔한 파도, 강한 파도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남녀노소 재밌게 즐기기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도풀 무대에서는 클럽 캐비 풀파티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DJ부터 다이나믹 듀오, 에이핑크 등등 유명한 연예인들도 공연을 하러 오고 있어서 방문하는 날짜에 공연이 있다면 파도풀도 즐기면서 공연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바탕 물놀이를 하고 나면 여름이어도 생각보다 추위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실외, 실내, 온수풀이 곳곳에 있어서 추울 때 들어가서 몸을 녹이면 정말 극락입니다. 실내에는 건식, 습식 사우나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캐리비안 베이의 음식은 정말 다양한데요. 한식, 중식, 양식 종류별로 다 있고 길거리 음식도 추러스부터 핫도그, 닭꼬치, 모찌, 탕후루 등등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어서 취향별로 드시면 되지만 추천을 해드리자면 캐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식당 중 하나인 수제버거 맛집 멜팅소울인데요. 세계 버거 대회에서 탑3로 선정된 수제버거 맛집인 만큼 맛도 좋고 치즈, 양파, 특제 소스가 들어간 애니멀 프라이즈, 단짠단짠의 고구마 프라이즈도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바로 옆 라코스타에서 떡볶이와 치킨도 실패 없는 맛이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후 폴바셋에서 아이스크림 카페라떼 한 잔 먹어주면 카페인도 충전되고 달달함도 충전돼서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동선으로 총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에버랜드 앱을 설치 후 하루 전까지 캐리비안 베이 티켓을 구매합니다. 제휴카드가 있다면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을 이렇게 챙겨서 개장 시간 전 미리 도착 후 원하는 방식으로 주차 후 빠르게 입장을 합니다. 라커와 비치 체어 중 선택을 해서 빠르게 자리를 선점해서 짐을 놔둔 후 곧장 메가스톰으로 직행을 해줍니다. 그 후에 차례차례로 도장 깨기로 어트랙션을 타면서 중간중간 챙겨온 과일과 음료수도 먹어주고 식사도 하고 어트랙션을 더 타거나 구명조끼를 빌려서 파도풀과 유스풀에서 놀고 파도풀에서 클럽 캐비 공연이 있다면 풀파티도 같이 즐겨준 뒤 마무리로 온수풀에서 스파와 사우나까지 해주면 완벽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